제가 유튜브에서 약물 알러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뾰족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약물 알러지를 치료할 수 없었다면 약을 평생 드셔야 하는 난치성 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저는 간경화나 시보, 자가 면역질환 등 여러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기초 영양소와 자기 몸에 대한 알러지를 비롯하여 여러 음식과 물질에 대해 신체가 불쾌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치료함으로써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질환을 치료할 때 궁극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려면 정말 빠뜨리면 안 되는 치료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약이에요. 약물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난치성 질환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는 질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많은 종류의 약들을 처방받고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도 있고요. 그런데 약에 대한 과민 반응과 부작용으로 인해 여러분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약이 몸에 좋은 줄 알고 약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약을 많이 먹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다들 저에게 이런 약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약을 끊지는 못해도 줄일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이야 어서 치료가 잘 돼서 약을 끊을 수 있거나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딱 안 됩니다.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환별로 꼭 드셔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B형 간염 환자분에게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끊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기 이식을 하신 분에게 면역 억제제를 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에게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제가 임의로 끊으라 말하라 할 수 없습니다. 복수가 심한 환자분인데 라식스, 알닥톤, 스피로락톤을 끊을 수 없죠. 암 치료 중인 환자분, 항암제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항암제를 끊는다는 것은 암의 표준 치료를 포기한다는 의미와 비슷해지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 병원에 정규 치료를 받다 보면 그저 처방전을 받고 나오는 것이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게 약을 꾸준히 성실하게 복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각종 불편한 신체 증상이 끝도 없이 밀려올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꼭 사용해야 하는 환자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전신의 염증을 낮출 수 없는데, 그 약을 먹은 이후로 혈구 수치가 나빠져서 온몸에 멍이 들고 수혈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이후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구의 감소 증세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이뇨제를 먹는데 점점 여러 수치가 나빠지고, 특히나 신장이 빠르게 나빠져서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 묘기증이 발생한다는 환자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진통제를 먹었을 뿐인데 전신에 발진과 함께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은 증세는 나아졌을지 모르나 감정적으로는 패닉에 빠지게 되죠. 숨이 막히고 죽을 뻔했는데 앞으로 몸이 나빠지거나 하면 무슨 수술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간 이식을 했는데 아무리 면역 억제제를 먹어도 계속 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아서 몸이 계속 아프니까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드셨다가 오히려 더 나빠져서 거의 반년간을 퇴원하지 못했던 분, 특정 당뇨약을 추가했더니 그때부터 정말 무섭게 살이 찌셨던 분, 혈압약을 쓰면 온몸이 새까매지고 손이 검게 되고 몸이 저릿저릿하셨던 분, 비타민C만 드시면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방광염이 심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항생제만 드시고 사셨던 분도 계십니다. 루푸스를 앓는 분들, 하이드로클로로킨이나 옥시클로린 등의 약을 꼭 처방받아서 먹게 되지만, 이 약도 은근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하면 시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온 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거나 관절이 더 붓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루푸스의 관절통을 잡기 위한 약인데 이 약이 안 맞으면 오히려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니, 그것도 모른 채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더 증량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물 복용 후에 불쾌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약물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과 영양제, 하다못해 자기 몸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양약이나 한약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설마 없겠습니까? 하지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정말 점막이 부어 숨 막히는 급성 알러지, 아나플락시스가 아니라면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에 대한 알러지나 과민 반응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처방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약으로 인한 불편 증상을 또 다른 약으로 덮어버리는 처방 연쇄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에 대한 알러지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병원의 약물 알러지 검사법이라고 하면 그저 의료진이 상주한 상황에서 약물을 먹거나 주입한 후에 부어오르거나 숨막힘, 목조임, 기침, 어지러움, 식은땀, 오심, 구토, 복통 등이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급성 증상이 아니라면 약물 알러지로 진단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의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만약에 안 맞으면 도대체 그 환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의 효과 때문에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겠지만
반대급부로 어떤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부작용 때문에 어떤 약이 추가되고 또 그 추가된 약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작용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약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과잉 처방, 처방 연쇄는 현대 의료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변수 위에 음식과 영양소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또 해보겠다면서 영양제를 찾아 드시고 남이 좋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함부로 드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각종 약물에 대한 알러지를 일일이 하나씩 검사해서 안 맞는 것은 골라내고 다른 처방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너무 필수 약물이라 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약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는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약의 알러지는 제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 후에는 부작용이 줄어들어서 몸에 타격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약물 알러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뾰족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약물 알러지를 치료할 수 없었다면 약을 평생 드셔야 하는 난치성 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또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리면 혹시 어떤 분께서 세파기 항생제 아나필락시스가 있어요, 그거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약물 하나만 딱 골라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항생제 하나만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것과 같이 치료되어야 하는 사전 준비 과정이 깁니다. 기초 영양소가 몸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몸의 조직이 기능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체액과 첨가물 등의 알러지가 먼저 치료되어야 합니다. 항생제, 진통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수면제, 신경정신과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소화제, 영양제, 마취제, 변비약, 소염제,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등 수많은 약들이 때로는 환자분들이 오래도록 겪어왔던 어떤 불편감의 원인이었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수술 한번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로 혈압약, 항응고제, 고지혈증약, 위장약 등등 주먹만큼의 약을 평생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의 종류도 많죠. 이런 약을 먹는 순간부터 온몸의 컨디션이 예전같이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약들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변화시키는데 때로 그 이면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응급 상황을 넘겨서 몸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이상한 느낌, 이상한 통증, 체력 저하, 기분 저하, 이루 말하기 어려운 불편감에 시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약 알러지입니다. 그러니 난치성 환자분들, 특히 양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오셔서 양약의 알러지 치료를 다 받아보시는 것도 그분의 풀리지 않는 원인 불명 증상의 개선에 탈출구가 될지 모른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